일단 심플하게 말하면 해병대 대원이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가서 숨졌어요. 네. 그럼 그걸 지시 내린 사람을 처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처벌해야죠. 처벌해야 되겠죠? 나쁜 놈 잡아라 해서 나쁜 놈 잡았더니 왜 너 나쁜 놈 잡았냐 하고 이렇게 처벌하려는 상황이다. 이렇게 신장현의 청년내각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전 세계의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돌아왔던 이동학 지속가능부 장관이시죠. 오늘 드디어 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취임된 건가요, 제가? 그날 임명되셨어요. 아, 그날이 바로 임명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면 임명되는 거군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때 망명정부란 사행시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오 굉장히 여기는 청문회가 약간 후리하네요. 아, 아이고. 우리하네. 야. 사자성어자라면 바로 임명. 근데 지속가능부 장관 너무 아, 어렵다. 네. 쓰레기 장관. 네. 쓰레기 장관도 괜찮은데 네. 본인이 원했어요. 네, 지속가능부.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요즘 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초고령화 관련된 이제 강연도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쓰레기 관련된 강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작당 모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속 가능해요? 더불어민주당이요? 더불어민주당은 양당제 어떤 선거제도로 인해서 네. 예, 죽을 수 없는 좀비 정당으로 계속 갈 겁니다. 좀비 정당. 아니 지속 가능부 네. 장관이라 하시길래 근데 한번 우리 물어봤습니다. 당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힘도 아. 결국 좀비 정당으로 죽지 않고 계속 예. 간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정치가 예. 시민들의 어떤 미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권력 유지 수단으로 예. 계속 지금 가고 있다. 야, 이거 고승영님 바로 네. 지금 화제 전환 시켜버렸어. 인사 좀 하라 그랬더니 지속가능부 얘기 나오니까. 아니 근데 지금 몇 달 만에 민주당- 봤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두 분이 또 잘 아시는데요. 네. 바로 인사하시죠. 네. 우리 안기부장으로 취임하셨죠. 우리 고승혁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전기획부장입니다. 아. 이 잼버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해병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네. 안전기획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서 제가 안전기획부장으로 앉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도감청하며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잘라내고 몰아내는 그런 독단적인 네.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는데 예. 저보다 더 독단적인 분이 있어서 지금 약간 깨갱하고 있어요. 아, 캐릭터 싸움에서 밀리나요? 잘못하면 밀리고 수사당해요. 있습니다. 잘못하면 압수수색 예. 당해요. 아주 바로. 지금 독한 분이 계셔가지고 네. 아유. 근데 혁명정부에서 안전기획부 장관, 안전기획부장. 네. 예, 그러면 안기부장. 장관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 아니에요. 아, 핵심이죠. 핵심이죠. 네. 예, 다들 핸드폰 조심하세요. 다. 넘버 제가 다 2네, 들여다봅니다. 넘버 2. 넘버 투 맞습니다. 아,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아니야, 저 사람. 아, 아닙니다. 여러분 두 분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죠. 저는 중앙일보 중앙그룹 출신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입니다. 조중동 모르세요? 아, 예. 조중동 출신한테 그게 무슨 험한 네, 막말입니까? 공산 전체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언론사 출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로 부끄러웠던 우리 잼버리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다 가라앉기도 전에 연일 대형 뉴스가 터지고 있는데요. 이동학님, 우리 네. 이동학 장관님, 잼버리 이후에 터지고 또 터지는 여러 이슈 중에서 하나만 꼽는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가장 최근에 아프게 좀 본 사건이 예. 집단 항명 수괴죄? 집단 항명 수괴죄. 말로 너무 몰려 어려워요. 있는 우리 박정훈 대령. 예. 예, 이제 수사 단장님의 예. 사건이 가장 좀 너무 그냥 놀래기도 했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가가 이런 식의 폭력을 자행할 수 있지? 국가 폭력. 예,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 실제 그 저간에는 지금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돌아가신 최상병 말씀이시죠? 예, 예. 그 문제가 가장 저는 좀 아프게 봤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고승혁 우리 네. 안기부장. 네네. 그 일단 안기부장으로서 일단 안전 계획에 실패한 해병대 잼버리 마음이 아픈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이제 전 언론인 출신으로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힘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MBC 방문진 이사장의 이제 그 극우 유튜브 출연하시던 분 안 치고 KBS, MBC 장악을 들어가고 그 아저씨잖아요. MB 정부 때 그 방송국에 총 쏘던 아저씨 이름 기억 안 나네. 누구죠? 이동관, 이동학, 이동관. 예, 둘이 뭐 혹시 이렇게 갑자기 학렬이 기억이 같은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 이동관이어도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 아, 저하고. 오케이. 이동관 아저씨가 다시 네. 복귀한다는 사실에 아니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렇게 국정원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 장악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사람을 네. 사찰했잖아요. 고기를 안 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요새 드는 생각으로는 우리 채널에 앞으로 나올 언론인들이 많아지겠다 싶어서 약간 이동관님이 뭐 우리들의 약간 섭외를 도와주는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또 블랙리스트로 또 찝으면 네. 그리고 그때 또 블랙리스트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렇죠. 네. 왜 내 이름 빠졌어? 왜 나는 화이트 리스트지?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네. 좀 열심히 이동관 이름 외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딱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평창 올림픽에 성공하고 남북 관계의 전환기를 맞이했던 문재인 정부 1년 차와 지금의 윤석열 정부 1년 차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참 공교롭게도 너무 대조적인 우울한 뉴스들이 많은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정부, 정치의 문제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해병대 수사단장의 양심 선언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이 단어만 들으면 배경 사실을 모르시면은 뭔가 하시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의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하고 있던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죠. 그리고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자, 요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상황 설명 좀 우리 안기 부장님 좀 설명 부탁드려요. 이 안전 기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혀 네. 안전하지 못한데요. 일단 심플하게 말하면 해병대 대원이 그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그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가서 숨졌어요. 네. 그럼 그걸 지시 내린 사람을 처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처벌해야죠. 처벌해야 되겠죠? 지시를 내린 사단장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수사를 했더니 오히려 그 수사단장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쁜 놈 잡아라 해서 나쁜 놈 잡았더니 왜 너 나쁜 놈 잡았냐 하고 이렇게 처벌하려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당시 카톡들이 있어요. 당시 카톡들에 보면 사단장님 지시라고 해서 안전 말고 빨간색 티를 입고 있어라. 방송 차량 오면 조심해라. 네. 뭐 스카프 착용해라. 이렇게 안전이 아닌 예. 국방부랑 이제 언론에 잘 보이기 위해서 지시를 했고 여기에 사단장님 지시라고 이렇게 카톡에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사단장이 잘못했겠네 해서 사단장이 잘못했다라고 네. 보고서를 쓰니까 예. 국방부에서 그거를 철회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네. 지금 MBC 보도된 상황을 보면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사실도 보도됐고요. 제외하라. 네. 예. 또 해병대 사단장은 빼라. 혐의 내용 빼라. 예. 죄명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 이렇게 국방부 측에서 예. 수사단에게 굉장히 많은 지시사항을 내려서 예. 사실상 수사를 어렵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네. 이 해병대 사단장이 내린 지시로 인해 사람이 숨졌는데 네.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예.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예. 형국입니다. 조금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국방부까지 보고가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럼 국방부에 보고된 내용들을 회수하고 갑작스럽게 다른 내용으로 결과를 뒤집으라는 지시가 어디로부턴가 내려온 것인 거죠. 네. 그렇죠. 그 내용 중엔 박 단장이 입건이 될 만한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것이 갑자기 적용되는 이런 네. 상황인 것이죠. 자,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거 저 간단히 뭐 얘기를 해보면 군대에서는 명령 체계가 가장 중요한데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정당한 명령을 혹은 지시를 어겼다.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집단으로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을 비롯한 수사단 전체가 항명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하물며 여기에 수괴죄가 붙는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박정훈 대령이 거기에 대한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큰 거기에 죄목이 붙은 건데 전시에는 이게 사형죄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수사라고 해서 예. 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왜 항명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인데 저도 이거 딱 듣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지시한 대로 했고 지시한 대로 보고를 올렸는데 어떻게 집단항명 수괴로 이걸 몰아가는가 되게 전 어이가 없었거든요. 또 우리 해병대 출신 우리 이동학 장관께서는 또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때부터 아주 감정에 많이 이입되셨던 걸로 알아요.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엄정 지시를 내렸고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게 어쨌든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해서는 국방부의 신뢰나 해병대 신뢰 자체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무너질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애초에 그런 것에 대한 이 느낌을 좀 대통령도 그렇고 이 국방부 자체가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엄정한 지시를 내렸겠죠. 예. 근데 마지막에 국방부 장관까지 다 보도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경찰에 이첩하지 잠깐 기다려라. 그 명령을 그 명령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항명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먼저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병의 최상병의 부모님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네. 자기 자식을 뭐 군대 보내고 싶은 자식 그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자기 자식을 보낼 때는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텐데 그렇게 이제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수사단장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쯤이면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사표시까지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야 이건 국가의 폭력이라고 하면 너무나 큰 폭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모든 사달을 다 보고 계실 건데 여기에 있어서 납득이 좀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국방부에 가서 뭐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명확하게 이행을 했는데 그게 또다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법의 어떤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일단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건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헌법 정신, 법치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서글프고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뭡니까? 이건 법치주의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사단장을 용서해 줘라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지금 항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이 곧 법이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 해병대 사단장을 해병대를 엄정 수사하고 처벌을 해라 했으면 그 사람이 항명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수사를 했는데. 근데 항명이 되는 이유는 해병대 사단장을 용서해줘라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항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좀 받아서 전 다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조예요. 두 번째 기조는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기조입니다. 세 번째 기조는 아랫사람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문다. 이게 세 번째 기조입니다. 이 기조를 놓고 보면 모든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그 사건들이 설명이 돼요. 이태원 참사도 설명이 되죠. 그다음에 지금 양평 관련된 것도 그렇죠. 지금 이제 요 최상병 건도 그렇죠. 잼버리도 설명이 돼요. 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이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요 세 가지 기조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항명을 한 거죠. 왜냐면 이 파트에서 보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법무부에서 대대장 이하만 수사라고 지시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 이 두 분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빌리자면 공산주의 전체 세력인데 공산주의 전체 세력만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대구의 매일신문이라고 보수의 핵심 같은 신문이 있어요. 대구 매일신문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수사 항명 외압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라고 기사를 쓰면서 군 안팎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의문이 제기된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다시 넘겨야 된다. 집단 항명죄 수사 보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에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이슈가 전혀 아니라 아니 이거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대구에 있는 신문에서도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마저도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단장 누구길래 대대장 이하로만 하라 그러느냐. 여기 혹시 정보가 있으세요? 사단장 누구랍니까? 아니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1사단장인데 그 핵심 보직이죠. 다음번에 해병대 사령관으로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국가안보실에 있었고 예. 근데 거기에 당시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국가안보실에 1차장을 하고 있는 김태효. 네, 거기랑 같이 근무를 했고 지금 네. 그다음에 저 국방부 장관도 같이 근무를 했고 예, 당시 예. 행정관 뭐 비서관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근무를 했었던 사이이고 그 안에 모종에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추론이 가능하냐면 예, 예. 국가안보실로부터 뭔가가 보고된 이후에 보고도 아니죠. 사실상 그 언론 브리핑 자료를 거기다가 준 이후에 이러한 지시들이 그냥 법무관리실로부터 계속 5차례나 전화가 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휘체계 개통에 법무관리관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데 자기가 그걸 전화해가지고 네.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받은 것도 저는 아닐 것 같고 그렇겠네요. 오히려 그냥 국가안보실에서 이것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예. 했다. 그래서 최근에 김태효 1차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 나오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관련된 PPT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짝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진보부터 보수까지 예. 어떤 좀 스탠스를 취했는데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보수에서는 지적을 하는 내용도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아주 미묘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조선일보는 사단장 과실치사도 지나치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약간 옹호하는 정부를 옹호하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해병대 사단장 과실치사라는 거는 과잉이다. 예. 항명도 문제, 감사기도 문제. 그러니까 예. 둘 다 문제다. 예.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물타기일 수도 있는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중도에서는 대통령실이 해병대 사단장을 구명운동하고 있냐 권력층 비위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진보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사라면서 수사하니까 항명죄를 적용하냐 이건 네. 국방부 외압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특이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조선일보 기자수첩에 나왔는데 최상병 조사 수사단장 주변에 꾼들이 달라붙었다. 꾼? 예. 예. 하면서 이제 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사람 옆에 뭐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는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들의 공작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어이가 있고 없네요. 그리고 군 인권센터 있잖아요. 군 인권센터가 이제 브리핑을 하니까 이것도 시민단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좌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예.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갑자기 물타기 기사들이 들어간 나오기 거예요. 시작을 했어요. 예. 보수에서는. 예. 이 와중에 이제 동아일보에서도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하고 저항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네. 사설을 써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가 확립돼야 할 군 조직에서 예. 파동이 벌어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동아일보도 쓴 거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네. 주장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도인 한국일보, 국민일보에서는 외압이 좀 사실로 보인다. 이거를 중립적인 기관에서 조금 봐야 한다라는 식으로도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실에 뭔가 지시사항에 뭔가 이제 문제를 제기만 해도 그 자체가 국기문란처럼 비춰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박 단장의 주장을 잘 보시면 국방부의 참모총장까지 보고가 끝났어요. 그리고 원래 예정된 대로 경찰에 이첩된 이후에 뒤집혀버린 거거든요. 자,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기문란 아닙니까? 그리고 군기문란이죠. 자, 이러한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좌파 뭐 언론 혹은 뭐 좌파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또 보수 언론까지 마치 이제 대통령실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뛰어든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들 우리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양심. 이야기할 수 예.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만 하면 실제로 이제 뭐 반정부주의, 반지성주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공격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진흙탕 싸움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사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사실 속의 진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한 노력 자체가 일단은 상대방을 반대하기 위한 행위로 그냥 완전히 격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원칙을 새롭게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기존의 원칙 고수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사실 나라의 근간은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씩의 양심들이 모여서 진짜로 뭔가 잘못 갔을 때 그 깃발을 다시 드는 건데 네. 그 양심조차 지금 굉장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에서 전반적으로는 이 부분을 그냥 진흙탕 싸움 정도 네. 요걸로 그냥 딱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의 뭔가 결과는 항상 그래서 누구 잘못이야? 어떻게 끝내야 돼?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끝내려고 하는 게 지금의 정부의 뭔가 모습이고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예.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뭐라고 엄청 해야 단순해요. 돼요? 아니 해병대원이 죽었으면 사단장 책임이죠. 뭐 이걸 조사까지 하고 수사까지 하고 뭐 할 필요 있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요. 예. 사실 수사단장이라고 직함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수사해가지고 뭘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를 해가지고 대략 나름대로 1차 판단을 해서 예. 경찰로 이첩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왜 경찰에 이첩되기 전에 그 조사 내용을 네. 가감을 하려고 했냐면 네. 경찰로 넘어갔을 때 이 사실이 어쨌든 언론 브리핑이 대국민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경찰이 그것을 뭔가 이거 전문 용어로 마사지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더 넓히지 않고 뭔가 한 사람이라도 더 줄이려고 하면 그것이 온통 정권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거다. 그럼 처음에 1차 자료가 넘어올 때는 최소치의 처벌만 이 대상자들이 넘어와야 되고 예. 거기에 경찰이 노력해서 예.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까지 처벌해야 되겠다. 네. 뭔가 이러한 것을 성과로 남기려고 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디자인하는 과정이지 않았나. 네. 그 디자인을 예. 해병대 지네가 일을 다 해버렸네. 네. 우리가 할 일이 없네.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조선일보에서 사단장을 포함한 간부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묻는다는 거는 도가 지나치다. 네.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과실치사라고 한 게 예.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예. 대통령실에서 사단장 등 8명 과실치사는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개입했다라는 여부 때문에 지금 예. 문제가 많은데 네. 보수에서는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아니라 과실치사는 너무하다라고 판단한 거다. 근데 그게 개입 아니에요? 개입이죠. 그게 개입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해야 돼요. 특검. 네. 네. 예. 그 국회 차원의 특검 필요하다라고 예.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군 장교로 있을 때 부대 하나가 해체되는 걸 봤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북한군 넘어올 때 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타고 넘어와서 후반까지 다 걸어간 것을 해당 소초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22사단이에요? 아니요, 5사단, 죄송합니다. 열세부대라고 이게 누구나 따고 들어올 수 있는 부대가 돼버리는 그 사건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해당 소대가 다 해체가 되고요. 사단장 교체가 되거든요.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군에서 한 장병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부대인데, 전 평시의 부대인데 그 사단장이 실제로 수색 당시에 공보와 홍보에 허란되어 있었다라는 건 다 드러났고요. 거기에 맨몸 수색 사진 카톡 보고까지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사전 인지를 하지 않았다. 이 자체가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이 사단장,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이 과정에 저는 분명히 대통령실의 깊숙한 개입이 예측이 돼요. 근데 사단장님 친구가 국방부 장관이라면서요? 아니 그런 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같이 근무한 네. 같이, 아까 얘기했던? 같이 근무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MB MB 청와대 때.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를 보게 되면 이건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기억하기로 공군 여중사 성비위 맞아. 관련으로 그렇죠. 네. 예. 54단. 안타까운 선택을 했고 그것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국방부에 대한 어떤 이 국민 불신이 굉장히 심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수사를 국방부가 이제 어차피 팔은 안으로 보니까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니까 이건 좀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국방부가 손을 대는 순간 이거는 전부 다 가감해가지고 전부 다 뺄 거 다 빼고 마지막에 그냥 꼬리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3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아예 경찰로 이첩하도록 이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객관적으로 좀 해라. 그런 차원인데 지금 아예 그 조사 단계마저도 이렇게 지금 가감을 하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저는 국방부가 실제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국민의 네. 어떤 국방을 지킨다 이런 표현은 겉에 그냥 이렇게 화려하게 내걸고 있지만 실제 네. 그 내부에서 썩어가는 이 문제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 가장 오래된 부패한 예. 집단일 겁니다.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박정훈 단장 정도도
버티지 못하고 내일 죽을지언정 지금 당당하게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군대 문화라는 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인권을 말하고 상식을 말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재미난 건 이런 겁니다. 2013년 여러분들 국정원 댓글 사건 다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국정원 댓글 수사의 수사팀장이었어요. 오. 그리고 나서 사건 축소 외압을 받았다면서 항명을 하죠. 아. 예, 그 시기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180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이 수사한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본인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내가 당하면 억울하고 네가 당하면 난 당당해. 뭐 이런 건가요? 내로남불이요? 내로남불 같은 건데. 내로남불. 지금 이거 윤석열 정말- 정부를 채우고 예. 있는 공직자의 상당수가 예. 자기가 수사해서 집어넣었던 어떤 사람들 풀어줘가지고 다시 다 지금 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이동학 우리 장관께 물어보고 싶은 거. 권력의 속성이 이런 겁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예. 눈치는 보잖아요 원래. 근데 권력을 잡아봤어야죠. 이동학 최고께서. 왜 최고위원까지 했잖아요?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렇지요. 고생만 했는데. 고생스러운 시기에 늘. 아, 그렇죠. 그게 무슨 권력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제가 고생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여당이었는데도 예. 국방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전 국정조사 하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아니 그 이해람 중사의 그 아버지 그 시기에 뭐 이해람 중사 사건.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같은 정부 우리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부에 대해서는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대통령이 그냥 막 비호 아래 지금 저걸 저렇게 대놓고 지금 눈치도 안 보고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원래 예. 뒤에서 뭘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거는 이해가 돼도 네. 그렇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다 까놓고 지금 아예 대놓고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앞으로 진짜 더 우려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네. 청년내가 국방부 장관은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좀 누군가 국방부 장관 하실 분 좀 없어요? 자원 좀 해주세요. 아 없구나. 예, 이게 없어요. 공석이라 이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아니 이제 이게. 청년 내각에서는 네. 해체시킨 걸로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네. 합시다. 코스타리카처럼 네. 군대 없는 정부, 네. 예, 해체시키세요. 평화 정부 네. 뭐 이런 고심 끝에 네. 해체했습니다. 해체했습니다. 예, 아무튼 한동안 국방부 장관은 없는 걸로 네. 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죽음도 억울한 이 상황. 우리가 최상병의 정말 그 억울한 죽음 속에서 정말 나라가 권력이 정치가 하는 꼴은 정말 봐줄 수가 없습니다. 수사단장의 입건의 핵심 피의자인 사단장 구하기에 총력을 다하는 윤석열 정부. 과연 유가족분들 이 상황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 군대를 보냅니까? 특별히 또 아버지가 또 군 출신이셨고 본인이 또 해병대에 또 들어가서 국가에 또 헌신했던 이동학 또 최고의 한마디를 들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가족들과 자기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 사실 다 자기 이웃들 지키러 간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국방력을 운영하고 60조가 넘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거기 안에서 마치 청년을 굉장히 싼 값에 그냥 부리듯이 혹은 그들의 안전은 원래 자기가 각자 도생하는 거지. 예. 이러한 마인드는 안 돼요. 지휘자는 당연히 이 국가는 그 안전하게 그 사람의 군 생활 동안 안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 부모님 곁으로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예.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에요. 근데 예. 그 책임은 고사하고 지금 홍보 공보 이런 데 열올려 가지고 뭐 복장 똑바로 입어라 이런 식의 지시만을 내렸다는 것이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고 저는 네. 또 해병대 출신으로서도 예. 이러한 식의 자원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예. 젊음이 낭비되는 그리고 낭비뿐만이 아니라 아예 목숨을 잃게 돼서도 예. 자기 책임을 고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서글픕니다. 저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최근에 군대를 또 갔다 왔을 것 같은 군대 갔다 왔죠? 저 갔다 왔죠. 그렇죠. 예, 군 면제 아니시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땅깨로 예. 그냥 땅깨라고 예. 표현하면 되네. 뭐 내가 육군, 땅깨라고. 보병 구속당할 것 같은데. 저 네. 육군 보병 그냥 예. 아무것도 없이. 좋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군대 갔다 왔는데 음. 그때 제가 이제 해안 경비를 철저히 지키면서 음.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이런 예. 이런 좌파 세력들이 올 때 막기 위해 예. 중앙일보를 읽으면서 예. 열심히 나라를 지켰는데 예. 만약 죽었는데 음. 이렇게 한다면 아니 최소한 아주 직속 상관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부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사단장부터 책임 묻는 거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예. 그리고 MZ 세대들 입대를 또 꺼리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뭐 진짜 가기를 극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전 또 그것도 느꼈던 게 네. 되게 취업난이 너무 심하니까 갔다 오니까 진짜 너무 음, 막막해요. 2년 동안 딱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나 취업하지? 네.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후 도움도 없이 예. 생명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전 상황이에요. 이 전 상황이 해병대에서 만약에 수해 지원을 간다고 했을 때 실종자를 수색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하면 준비를 했겠죠. 근데 맞아요. 그냥 그냥 대민 지원입니다. 네. 삽 챙기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대민 지원이라고 해서 삽을 어. 챙겨 갔는데 물속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냥 지시만 정확하게 해도 돼요. 네. 별다른 게 없이 우리는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겁니다. 네. 라고 그냥 지시하면 되잖아요. 그 말도 안 해주고 어떡해. 이게 무슨 명령이야. 그러니까요. 네. 정확한 명령 네. 그리고 그때 필요한 명령들을 내리는 게 지휘관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그렇죠. 고승혁 우리 안기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예. 유튜브 하러 잡혀갈 것 같은데 우리 셋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기부 예. 너무 위험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 큰일이에요. 같은데. 예. 아니 조심해야 될 유튜브 것 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빨간 만약에 옷 막 입고 좀 반 공간으로 아니야? 이거 새누리당 색깔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같아요. 예, 핑크합니다. 네, 저 예. 서초구 출신입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아니죠. 국민의힘이라고. 국민의힘 하죠. 언제적 얘기입니까? 한나라당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최상병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 유가족들의 마음들이 정말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진실 그대로 밝혀지는 것이고 그 당사자들이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시선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